안녕하세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돈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요? 우리는 평생 돈을 버는 법에 미쳐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죠.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내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기술의 영역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과 심리의 영역이라고요. 100억을 가지고도 벌벌 떨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수입으로도 매일이 축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모건 하우절이 제시하는 돈의 방정식,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소비의 미학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지갑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1. 과거의 망령. 당신의 소비 습관은 20년 전에 결정되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혹은 백화점에서 옷 한 벌을 살 때 느끼는 그 묘한 감정들. 그건 오늘의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건 하우절은 우리의 소비 성향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 혹은 가장 강렬했던 경제적 기억에 고착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돈 때문에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본 아이는 성인이 되어 수십억을 벌어도 돈을 쓸 때마다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너무 풍족하게만 자란 이는 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 공허한 소비를 반복하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돈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인가요? 낡은 운동화? 아니면 부모님이 사주셨던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 그 기억이 지금 여러분의 소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돈의 방정식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 소비 습관. 뒤에 숨어있는 과거의 나를 대면하고 그를 위로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괜찮아, 충분히 모았어. 써도 돼. 라고 말이죠. 2. 페라리의 역설. 누구를 위해 지불하는가? 하우절의 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바로 페라리 이야기입니다. 호텔 발렛 파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그는 수많은 슈퍼카를 보며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멋진 차를 탄 운전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차를 탄 자신을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존경을 얻기 위해 비싼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건을 사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은 당신이 아닌 그 물건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 물건의 운반책이 될 뿐이죠. 진짜 멋진 사람은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타인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친절은 공짜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 더 강력한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혹시 최근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샀던 물건이 있나요? 그걸 샀을 때의 만족감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일주일? 한 달? 그 짧은 쾌감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 시간을 맞바꾼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3. 시간 매수의 법칙. 인생의 주도권을 사는 법. 돈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단연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시간을 낭비하는 물건을 삽니다. 모건 하우절이 말하는 돈의 방정식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지출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게 해주는 지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사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4. 경험의 이자. 추억은 썩지 않는 자산이다. 물건은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자동차는 시동을 거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고 명품 가방은 유행이 지나면 옷장 구석에 처박힙니다.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20대 때 떠났던 배낭여행의 기억은 50대가 되어도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추억은 더 아름답게 색칠되어 우리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험의 복리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당신이 죽기 직전
당신 곁에 남는 것은 당신이 소유했던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함께 멋진 노을을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만드는데 돈을 써보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5. 충분함의 예술. 골대를 옮기지 마라. 돈의 방정식의 마지막 변수는 충분함 이너프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족해, 더 가져야 해라고 속삭입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이 보이고 10억을 모으면 100억 가진 사람이 부러워집니다. 골대가 계속 움직이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충분함을 정의하십시오. 그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부자가 됩니다. 6. 결론. 돈의 주인이 된 당신에게. 우리는 돈 쓰는 기술, 즉 돈의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돈은 여러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벌벌 떨지도 말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낭비하지도 마세요. 오직 여러분의 시간과 경험과 평온을 위해 돈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모건 하우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돈의 방정식의 정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돈보다 귀한 지혜가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